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았네요. 7월달 미국 주식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부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좋은 결과 7월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미국 은행주 투자 최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미국 은행주에 큰 영향을 주었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그리고 디비던드 배당금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또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요. 각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은행주의 최고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은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를 오늘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과연 미국 은행주들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매일 아침이 되면 제 아들 레미가 7살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켜달라 그래서 제 채널에 지금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매일 확인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가면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은행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우리가 초대를 해서요. 과연 미국 은행주들 중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선수 목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시티그룹, 웰스파르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종목당 가격이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요. 과연 최근 52주 가장 최고점에서 얼마나 주가가 하락한 상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33%, JP 모건 역시 33% 떨어져 있고요. 시티그룹 38% 마이너스입니다. 웰스파르고 53%, 골드만삭스 21%, 버크셔 해서웨이 22.9% 떨어졌네요. 따라서 현재가로는 웰스파르고가 최고가에 비교해서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52주 최저가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 몇 퍼센트나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 JP 모건 22%, 시티그룹 59% 거의 60% 올라갔네요. 웰스파르고 16%, 골드만삭스 51%,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11%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만 보게 되면은요. 현재 시티그룹하고 골드만삭스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죠. 왜냐면 최저가에서 이미 50%가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웰스파르고나 아니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최저가 대비해서도 아직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마음을 조금 더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오는 정보 보고서 판단을 해야겠죠. 다음은 한 달 동안 주가 변동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6개 종목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단 한 종목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바로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이 지난 30일 동안의 변동을 보면 6개의 종목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변동 상황인데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자명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지금 마이너스 폭을 보인 것은 웰스파르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보면 지금 1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가 없는 기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6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팬데믹의 영향을 잘 극복해놓은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PE 레이시오, Price per Earning 레이시오죠. 아직 PE 레이시오 개념이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Price per Earning, Earning이라는 거는 프로핏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2개월 동안에 얼마나 수익을 냈는가, 기업의 가격을 그 수익 12달 동안 벌어들인 earning, 그 프로핏으로 나눈 것을 PE 레이시오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기업이 만들어낸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몇 배나 지금 올라가 있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서 프로핏에 비해서 9.7배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JP 모건은 10배, 그리고 시티그룹은 7배, 웰스파르고 9배, 골드만삭스 10배,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44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PE 레이시오만 보고 평가를 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굉장히 비싼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가격을 가진 주식은 지금 CT그룹입니다. CT그룹이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7년 만에 바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포워드 P, 그럼 지난 12달간의 수익을 가지고 본 P 레이시오가 아니고 앞으로 12달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수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P 레이시오를 계산해 본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수익이 더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 12달간의 수익이 더 좋았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P 레이시오가, 포워드 P 레이시오가 올라간다는 것은 향후 12개월 동안에 그 기업의 프로핏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P 레이시오가 올라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지난 12개월의 실적을 따라잡지 못한다, 오히려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단 골드만삭스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P 레이시오가 오히려 떨어지죠. 즉 지난 12개월 동안의 실적보다는 향후 12개월 동안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P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요, S&P 500의 평균 P 레이시오가 20 정도 되기 때문에 20이 넘어가지 않는 P 레이시오는 그래도 과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 레이시오 현재 많은 문제는 없고요. 대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15라는 굉장히 좋은 포워드 P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현재 P 레이시오보다 오히려 더 양호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G인데요. PEG는 P 레이시오를 그로스, 즉 성장률하고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P 레이시오가 50이라고 쳐볼게요. P 레이시오가 50이라는 거는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보다 가격이 50배가 높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P 레이시오죠. 하지만 성장률이 50%라면 50을 50으로 나누니까 PEG 레이시오는 1.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PEG 레이시오는 P 레이시오가 아무리 높아도 그로스 레이시 더 높으면, 성장률이 더 높으면 1.0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대부분의 뱅크, 지금 미국 은행주들은요, PEG 레이시오가 1.0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그렇게 좋은 주들은 아니죠. 물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PEG 레이시오가 좋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간 같은 경우는 PEG 레이시오가 타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르고는 2.0이 되지 않는 그나마 괜찮은 PEG 레이시오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EPS, Earning Per Share. TTM은 Trailing 12 Months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12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12달 동안 earning per share, 하나의 주식이 벌어들인 earning, 프로핏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EPS forecast, 내년 기준으로 앞으로 12달 동안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숫자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달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번 돈하고 앞으로 12달 동안 나의 주식 한 주가 벌 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지금 이 회사가 향후 1년 동안 어떠한 추세를 가지고 주가 변동이 있을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4개 종목,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시티그룹, 웰스파르고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12개월이 조금 더 EPS 포캐스트가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 은행주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골드만삭스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면요, 향후 12개월 동안의 EPS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지난 12개월 동안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Return on Equity, ROE, 역시 TTM,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리턴을 우리가 equity, 자기 자본으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좋은 리턴을 만들어냈는가를 평가해보는, 즉 매니지먼트 팀이 얼마나 경영을 잘 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S&P 평균 ROE는요 14%입니다. 따라서 14%보다 올라가 있는 ROE는 매니지먼트 팀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되겠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ROE가 좀 낮은 편이죠. 14% 다 이하인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매니지먼트를 가장 잘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JP 모간이 1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진 같은 경우 지금 프로핏 마진 보시면요, 뱅크는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수익 구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65%가 넘는 수입이 지금 이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25%가 넘는 좋은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웰스파고는 좀 떨어지네요. 수익 구조가 안 좋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골드만삭스 21%,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겠죠? 90%가 넘는 수익의 원천이 이자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핏 마진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21%는 그래도 좋은 마진에 속합니다. 반면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3.9%밖에 프로핏 마진이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익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 레이시오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요, 베타 레이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죠. 1.0을 마켓 변동성으로 봤을 때 1.0보다 높으면 변동성이 마켓보다 높은 거고 1.0보다 떨어지면 변동성이 마켓에 비해서 낮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으로 유명하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보다 훨씬 낮은 0.77,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 심한 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은행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비던드, 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성장주가 아닌 성장이 더딘 은행주에 투자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따라서 디비던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디비던드 일드 보면요, 주가에 비교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1년에 받게 되는 디비던드는 몇 퍼센트인가를 평가를 해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현재 3.03%, 3% 정도 되는 거네요. JP 모간 3.8,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3.99, 웰스파르고 7.97,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2.5,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4%가 넘지 않으면 배당주라고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간,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 가치가 제 생각으로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시티그룹 조금만 주가가 떨어진다면 한 8, 9 정도만 된다면 이게 4%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따라서 시티그룹은 그래도 그 중에서 배당주로서 인정할 만하고요. 현재 가장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는 종목은 웰스파르고입니다. 거의 8% 가까이 되는 그런 배당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지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어닝에서 몇 프로를 지금 배당에 쓰고 있느냐 하는 레이시오입니다. 28%, 38%, 74%, 69%, 24%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다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사용한다던가 캐시가 줄어든다던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버는 돈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금을 보실 때는요,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거든요. 디비던드 그로스 레이트 5년 동안 과연 배당금이 얼마나 늘었나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괜찮습니다. 80%가 지금 배당금이 올라간 상태고요. 5년 동안 JP 모간은 좀 저조하네요. 16%밖에 안 올랐습니다. 시티그룹 멋지죠? 116%의 배당금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시티그룹에 투자하신 분은 지금 그 배당금이 116%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다음은 웰스파르고 7.3%,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배당금이 굉장히 일드가 높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골드만삭스 13%. 그리고 디비던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갔느냐, 코카콜라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지금 50년 넘게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당금이 매년 향상이 되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4년밖에 지금 연속으로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6년 정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JP 모간은 9년 연속으로 상승, 시티그룹은 6년 연속 상승, 웰스파르고가 10년 연속 상승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뭔지 다 짐작을 하시죠? 웰스파르고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이 멈춥니다. 배당금의 성장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이후에 배당금을 줄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죠. 따라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9년 연속으로 배당금이 향상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란스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을 보고 은행주를 배당주로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발란스 시트, 과연 그 재정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가, 건강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price to book, 과연 이 주식이 지금 가격이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를 살펴보면요, price to book, 그러니까 book value,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 있는가, 프라이스가,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비싸면 1.0을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식의 가격이 낮으면 1.0 아래로 내려가겠죠. 현재 보시면 price to book ratio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요. 1.0 아래로 다 내려가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0.87, JP 모간 1.16, 시티그룹 0.61, 웰스파고 0.65, 골드만삭스 0.87,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1.02.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북밸류, 기업의 가치에 합당한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JP 모간은 조금 비싼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가진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북밸류,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프라이스의 수준이 6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웰스파르고는 15%라는 좋은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런트 레이쇼. 커런트 레이쇼는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나의 현금, 그 커런트 어셋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1.0이 넘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많은 거고요. 1.0이 안 되면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더 많은 겁니다. 보시면 0.92, 0.89, 0.99, 0.87, 네 군데 다 지금 커런트 레이시오가 1하고 가깝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1.7, 2.0으로 굉장히 좋은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거의 부채의 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가지고 있는 캐시의 밸류가 2배 가까이 된다. 지금 굉장히 건강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티그룹 역시 1.0 비슷하니까 양호합니다. 다른 그룹들은 지금 0.9에서 0.8 정도 부채가 약간 더 자산에 비해서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토탈 뎃하고 에퀴티 레이시오도 잠깐 살펴볼까요? 그러면 총 부채가 더 많은가? 아니면 나의 자기 자본이 더 많은가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1.0이 넘어가게 되면요, 나의 부채가 더 많은 거고요. 1.0이 안 되면 자기 자본이 더 많은 거죠. 1.0이 다 넘어가죠. 지금 1.0이 다 넘어가는데 골드만삭스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숫자가 굉장히 높죠. 무슨 말이냐면 비록 캐시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레버리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채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다. 골드만삭스랑 버크셔 해서웨이는 부채가 많은 회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식 전문가들, 어널리스트들이 과연 각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어떠한 레코멘데이션을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거는 웰스파르고예요. 웰스파르고 같은 경우는요, 지금 6개의 주식 관련 채널에서 모두 홀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Do not move. 웰스파르고는 지금 투자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 팔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2.2, 1.0이면 스트롱 바이, 2면은 바이거든요. 따라서 바이, 모더레이트 바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버웨이트라는 것은 비중을 늘려라, 즉 웨이트, 체중을 늘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79 바이죠. 스트롱 바이랑 바이 사이, 그리고 CNN 비즈니스도 바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지금 많은 채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수익이 이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투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제로금리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고 해서 타격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따라서 향후 주가의 향방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어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요, 시티그룹입니다. 보시면 핀비즈에서 1.9 바이, 그리고 마켓비트도 바이, 팁랭스에서는 스트롱 바이고요. 마켓와치에서도 바이, 그리고 잭스에서도 1.3이니까 스트롱 바이에 가깝죠. CNN에서도 바이. 그래서 대부분의 어널리스트들이 지금 시티그룹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메시지를 마켓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 종목들이 달성할 수 있는 1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각 종목의 타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지금 6군데의 플랫폼, 주식 관련 사이트 플랫폼에서 제시한 타겟 프라이스를 평균을 내보면요, 28.06달러입니다. 28달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23.75거든요. 앞으로도 18.15 정도 향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JP 모간은요, 타겟 프라이스 에버리지가 108달러, 조금 넘네요. 현재 가격이 94달러니까요. 성장 가능성 15.7% 지금 리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티그룹 현재 가격이 51.1이고요. 6군데에서 제시한 평균 타겟 프라이스는 66.5. 대단하네요. 앞으로 1년 동안 기대되는 리턴이 30.2%입니다. 웰스파르고 지금 현재 가격이 25.6,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의 에버리지가 32.6, 기대되는 리턴은 27.3%로 시티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 197.6달러, 앞으로 타겟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224.8달러입니다. 따라서 성장률 기대는 13.8% 정도 되겠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현재 가격 178.5고요. 1년 후에 지금 어널리스트들이 기대하고 있는 타겟 프라이스의 평균은 221달러 정도 됩니다. 따라서 리턴 기대율은 24.3%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시티그룹하고 웰스파르고가 단연 은행주 중에서, 미국 은행주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웰스파르고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 배당금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우리가 이번 주에 접했잖아요. 따라서 기대되는 리턴이 비슷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티그룹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삼아서 해봤던 미국 배당주, 미국 은행주들과 버크셔 해서웨이 한판 대결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은행주의 강자인 시티그룹이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는 약간 더 매력적인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배당이 지금 거의 4%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지난 5년의 결과를 보면 배당이 지금 5년 내에 100% 이상 늘었어요. 따라서 앞으로도 그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더욱이 시티그룹은 프로핏 마진이 25%가 넘는 굉장히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타겟 프라이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 역시도 향후 미국 배당주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 중에 시티그룹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양질의 콘텐츠 항상 제공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